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은행에서 한 여직원이 허름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날씨에 택시까지 불러들인 친절한 지수. 하지만 지점장은 저런 고객 때문에 뭘 그리 신경 쓰냐며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며칠 후 지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억 원 규모 횡령 사건, 담당자는 한지수 씨 당신입니다. 갑작스러운 누명과 해고 통보. 절망에 빠진 지수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정체불명의 남자 그는 누구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지수가 부산 해운대의 한 지역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계약직 창구 직원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지수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창구를 정리하고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다른 직원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물어봐도 지수는 항상 고객분들이 기분 좋게 업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라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창구에는 연금을 찾으러 온 어르신들과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젊은 부부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리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낡은 체크 셔츠에 때 묻은 바지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 문을 밀고 들어오셨어요. 강상우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손에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구겨진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코를 찌푸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강상우 할아버지는 자동입 출금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창구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손자한테 돈 좀 보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고 계셨어요. 지수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복잡한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입 출금기 사용법을 익히기 어려운 연세였던 거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창구로 안내했어요. 이미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수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할아버지의 업무를 처리해드렸습니다. 송금할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금액을 체크하며 수수료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강상우 할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연신하셨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에도 할아버지는 비가 내리는 날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어요. 지수는 자신의 우산을 건네드리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사양하시자 대신 택시를 불러드렸습니다. 심지어 택시비까지 조금 보태드리며 집까지 안전하게 가세요라고 인사했죠. 그 모습을 지켜본 지점장 이민철은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수 씨, 근무 시간 끝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고객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도 나오나요? 이민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은행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점장 이민철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지점에서 대출 관련 서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철 지점장이 전 직원을 소집해놓고 말했어요. 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서류 조작이 발견됐고 해당 자금이 유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 지점 전체가 감사를 받게 되고 모든 직원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민철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그의 시선이 지수를 향했어요. 순간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지수 씨, 당신이 담당했던 대성건설 대출건입니다. 이민철의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지점장님, 그런데 제가 그 업무는. 변명은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이민철은 서류 봉투를 지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서명이 들어간 승인 서류, 그리고 당신 컴퓨터로 처리된 자금 이체 내역까지 모두 나와 있어요. 지수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업무였어요. 지점장님, 저는 정말 이런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류도 처음 봐요. 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이민철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서명은 누가 한 거죠? 귀신이 했나요? 이민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다른 직원들도 지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동료였던 박서연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옵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이민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수 씨, 책임지세요. 무급 정직 후 사직서 제출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경찰서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점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만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소리예요? 이민철의 고함 소리에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그날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매일 앉았던 창구 자리를 비우며 나올 때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지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박서연만이 지수 언니 뭔가 이상해요. 언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잖아요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급정직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원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억울함과 절망감이 밀려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죠. 핸드폰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지수는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뉴스에 나온 거. 너 아니지? 저 같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지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정중하게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으로 물어보자 차분하고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한지수 씨와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지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사람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며칠 전에 강상우라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도진의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도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상우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십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그냥 송금 업무 도와드린 게 전부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택시까지 불러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흔하지 않죠.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친절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요. 지점장님은 제가 시간 낭비한다고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수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어했지만 도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억 원짜리 대출 업무를 제가 조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업무를 한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라는 게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말을 하다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지는 진지하게 지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군요. 혹시 그 업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수가 의아해하자 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지수는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도지는 지수로부터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강도진은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그룹인 한국종합금융의 전무이사였고 더 중요한 것은 강상우 할아버지가 그 그룹 창립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상우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금융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화려한 살보다는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종 허름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짜 인간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도지는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지수가 다니던 은행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종합금융은 그 지역은행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내부 감사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민철 지점장의 개인 계좌를 추적해보니 최근 3개월 동안 출처 불명의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들을 합치면 거의 3천만 원에 달했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입금 시기가 문제가 된 대출 업무 처리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지수가 담당했다고 주장되는 업무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수의 업무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해당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시간에 지수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승인 과정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지수의 업무용 컴퓨터가 아닌 지점장실의 컴퓨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선량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이민철의 행태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때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지수의 동료였던 박서연이 도진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혹시 지수 언니 일로 조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서연과의 만남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도 지점장님 일에 조금 관련이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도박빚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지수 언니 컴퓨터에서 업무 처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수 씨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건가요? 도진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거절하면 저도 해고당할 것 같았고. 하지만 지수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서요.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민철이 서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 대화 내용과 업무 조작 과정을 녹음한 파일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몰래 녹음해뒀어요. 지점장님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도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 강상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할아버지, 그 친절한 은행 직원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셨어요. 강상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씨를 지켜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다니던 은행에는 본사 감사팀이 전격 투입되었습니다. 한국종합금융그룹의 지시로 이루어진 특별감사였죠. 이민철 지점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아직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감사는 최근 발생한 대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민철은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지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감사팀은 이민철의 개인 계좌 내역과 컴퓨터 로그 기록, 그리고 박서연이 제공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민철 지점장님,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무슨... 또한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민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박서연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점장의 협박에 못 이겨서 지수 언니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의심했던 지수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집에서 멍하니 뉴스를 보고 있던 지수에게 도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수 씨,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진범이 잡혔습니다.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말요? 정말로 제 억울함이 풀린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민철 지점장이 자백했어요. 지수 씨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도진의 말을 듣는 순간 지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철은 즉시 해임 처분되었고 횡령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박서연은 협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본사에서는 지수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즉시 복직 명령을 내렸어요. 복직 첫날 지수가 은행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의심해서 미안했어. 진심 어린 사과와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지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본사 인사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지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지수 씨, 정규직 전환과 함께 본사 고객 만족팀 팀장직을 맡아주시겠어요? 그룹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수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본사 팀장까지 제안받다니.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수의 질문에 인사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분을 찾고 계셨거든요. 지수가 본사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후 도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도진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할아버지께 인사도 안 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수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도진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어떤 분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도진은 지수를 한국종합금융그룹 본사로 안내했어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에서 지수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분 모셔왔어요. 도진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그날 은행에서 만났던 강상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때 은행에서 라고 제시도 김계 속편집 인사를 드렸어요. 강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강상호의 목소리는 그날과 똑같이 따뜻했어요. 사실 저는 종종 그렇게 돌아다녀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지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큰 회사의 창립자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수 씨 같은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강상호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친절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상우는 지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 씨가 맡게 될 고객 만족팀에서 전국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름하여 따뜻한 금융, 사람 중심 서비스 캠페인이에요. 정말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진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지수 씨만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강상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금융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바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지수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강상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 우리 도진이는 어때요? 괜찮은 청년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와 도진 모두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도진이 당황해하자 강상우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회장실을 나온 후 도진과 지수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수의 따뜻한 금융, 사람 중심 서비스 캠페인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서비스 개선 정도로 생각했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요즘 은행이 많이 좋아졌네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같은 칭찬이 늘어났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한국 종합금융의 서비스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수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기적을 만든 은행원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지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진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도진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지수를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지수를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도진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진의 제안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수 씨,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도진이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도진 씨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지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도진의 고백에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수 씨를 알아갈수록 진심으로 끌리게 됐어요. 지수 씨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의 말이에요. 저도. 지수는 말을 머뭇거렸어요. 저도 도진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인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우리 사이를 응원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도진은 지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지수 씨, 저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지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지수의 따뜻한 금융, 사람 중심 서비스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업계 전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해 시상을 하기도 했어요. 지수는 금융업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캠페인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대표들이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수는 주요 발표자로 나서서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1년 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분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상우 회장도 직접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지수 팀장 덕분에 우리 그룹이 진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행사가 끝난 후 지수는 다시 한번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지금의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창구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복잡한 업무로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지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할머니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택시까지 불러드렸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지수는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돌아보니 도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꽃을? 지수가 의아해하자 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지수 씨,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도진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은행 로비에 큰 박수와 축하 인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프러포즈를 받고 있다니요. 몇 달 후 지수와 도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상우 할아버지가 직접 주례를 맡아주셨고 은행 동료들과 캠페인을 통해 만난 전국의 직원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어요. 심지어 그날 은행에서 도움을 받았던 고객들까지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상우는 축사에서 말했어요. 지수와 도진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을 넘겨가면서 허름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허름한 할아버지에게 베푼 따뜻함이 결국 지수에게 사랑과 성공,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진심 어린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보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담이나 감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